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의 롤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FA 시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을 하게 되었죠. 카일 라우리를 떠나보내는 헌정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늘 NBA 시즌은 그렇듯이 오프 시즌이 오히려 본 시즌보다 더 치열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오프 시즌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첫날 터졌던 소식이 웨스트브룩이 LA 레이커스로 이적했다는 특급 소식이었던 만큼 매일매일 NBA 팬들은 어떤 큰 뉴스가 나올까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오프 시즌에는 노장들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대형 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4년 120밀리언의 계약을 맺은 크리스 폴과 3년 90밀리언의 계약을 맺은 카일 라우리, 그리고 유타의 마이크 콜리 등 여러 선수들이 거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오프 시즌에 여러 가지 무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오프 시즌을 보면서 NBA의 오프 시즌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팀이 약하면 보강도 힘들다입니다. 마이애미 빅3를 시작으로 슈퍼팀 결성이 이제 NBA의 유행이 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슈퍼팀이 결성되면 그 나머지 벤치 멤버들은 소위 반지 원정대라고 하죠. 베테랑 미니멈을 합류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다른 팀에 가면 식스맨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 역시 MLE, 미드레벨 엑셉션으로 합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약팀들은 그런 선수들을 더 웃돈을 준데도 영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도드라진 트렌드는 슈퍼맥스의 등장 등 슈퍼스타의 연봉이 예전보다 더욱더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스테판 커리는 4년 동안 215밀리언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마지막 해의 연봉은 무려 60밀리언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미니멈 선수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런 슈퍼스타와의 연봉 격차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떨어지는 만기 카드의 가치입니다. 계약이 이번 시즌으로 마무리되는 선수를 보통 만기 카드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성 계약을 가진 선수와 이제 쏠쏠하게 픽을 받으면서 트레이드하는 것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러한 선수들을 영입해서 샐러리 유동성을 키운다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면서 바이아웃으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노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또한 FA 선수를 보유한 팀 입장에서는 선수를 보내더라도 무엇인가라도 건지기 위해서 일반 FA 이적보다는 사인 앤 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다자간 트레이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예로 이번에 워싱턴 위저즈로 소속팀을 옮긴 스펜서 디니디 같은 경우에는 사인 앤 트레이드를 포함한 무려 5각딜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랩터스는 크게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랩터스는 일단 로드니 후드, 디안드레 벤브리, 폴 왓슨, 에런 베인즈를 방출했는데요. 이 중에서 로드니 후드와 에런 베인즈는 만기 카드라는 점을 이용해서 트레이드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랩터스는 이번 시즌에도 결국 센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라션 홈즈, 널레스 노엘 등은 노렸으나 둘 다 원소속 팀이랑 재계약을 했고 결국 캠버치와 3년 20밀리언이라는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센터가 한 명은 더 필요한 랩터스입니다.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재계약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노먼 파웰 역시 동일한 연봉의 원소속팀과 재계약을 성공했습니다. 물론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나이도 어리고 계약 기간도 짧지만 같은 연봉이라면 굳이 노먼 파웰을 보냈어야 했나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그리고 카일 라우리가 사인 앤 트레이드를 통해서 랩터스를 떠나 마이애미 히트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 일단 샘 데커 영입, 난도드 클로의 옵션 실행 등 짜잘한 부분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카일 라우리가 사인 앤 트레이드를 통해서 마이애미 히트로 가게 되었고, 토론토 랩터스는 고란 드라기치, 프레셔스 아이추아, 그리고 미래의 2라운드 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카일 라우리가 랩터스에 합류했을 때 랩터스는 라우리의 세 번째 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위맨이 될 위기가 있었는데요. 라우리는 9년 동안 랩터스와 함께하면서 6번의 올스타 그리고 1번의 우승을 이뤄내는 등 멋지게 랩터스의 전설로 살아남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카일 라우리가 랩터스에서 세운 기록들을 간단히 읊어보겠습니다. 누적 득점 2위, 리바운드 역대 3위, 그리고 가드의 덕목인 어시스트 역대 1위, 스틸 역대 1위, 3점 슛 성공 역대 1위, 트리플 더블 역대 1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업적으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회 연속 올스타, 그리고 2016년 NBA 서드팀에 들었고, 그리고 랩터스 팬이라면 잊어버리실 수 없겠죠? 2년 전 NBA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라우리의 유사는 고란 드라기치입니다. 드래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일 라우리와 동갑인 올스타 출신의 포인트 가드입니다.
한참 루카 돈치치가 요즘 많이 핫하죠. 근데 이 돈치치가 등장하기 전에 슬로베니아를 이끌면서 국제전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유로바스켓 MVP, NBA 올스타, 그리고 올 NBA 서드팀에 든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 고란 드라기치는 이번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는 선수인데요. 따라서 랩터스는 드라기치를 트레이드해서 자산을 받고 싶어 하지만 다른 팀들이 그렇게 드라기치를 위해서 자산을 내놓으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랩터스와 함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우리의 유사는 프레셔스 아치오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제 2년차를 맞는 선수인데요. 딱 유지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스탠딩 리치 좋고 기동력과 수비가 빠른 농구 경력 짧은 아프리카 출신 원석 포워드입니다. 슈팅이나 드리블은 약점입니다. 앞으로 랩터스에서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빅맨이자 스몰 라인업 센터로 활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장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랩터스에서 큰 활약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랩터스의 포워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리빌딩하는 팀으로서 이런 원석들이 많은 것은 저는 충분히 환영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방출되었고 라우리가 트레이드되면서 로스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결과적으로는 포워드의 뎁스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기존에도 포워드 뎁스는 좋았는데 이번에 스카티 반즈와 드래프트가 되었고 그리고 아치우아도 새로 오면서 더욱더 깊어졌죠. 일단 가드진 라우리의 공백은 이제 고란 드라기치도 있고 말라카이 플린이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백을 최소화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센터의 영입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커즌스를 한번 믿고 영입해보는 건 어떨까 싶을 정도로 랩터스의 센터진은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후속 트레이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파스칼 시아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랩터스의 포워드진이 굉장히 뎁스가 깊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드 할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파스칼 시아캄이 파이널에서 활약한 경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랩터스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를 또 이렇게 쉽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고란 드라기치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어차피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끝나는 선수고 일단 리빌딩이란 팀 기조와 맞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드라기치를 영입하기보다는 바이아웃 때문에 그냥 공짜로 얻어가려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떻게든 자산을 보내고 팔려는 랩터스와 공짜로 얻으려는 다른 팀 간의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뜬 속보인데요. 이제 라우리의 사인 앤 트레이드 관련 마이애미와 토론토에 템퍼링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무국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트레이드가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단어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